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서류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서류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공부한 결성계획서하고요. 오늘은 이 규약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개인투자조합이 기역자로 시작하니까 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기역자로 시작하는 결성계획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기역자로 시작하는 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결성계획서하고 규약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개인투자조합의 GP,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기초과정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LP 입장에서 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어떠한 그 내용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꼭 살펴보실 내용이 결성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 명칭이라든가, 우리 결성계획서를 쓰면서 조합을 설립하는 목적, 조합의 그 투자 규모, 또 조합의 그 GP와 LP의 구성하는 요소, 또 조합의 자산 운영 계획이라든가 출자 계획 등, 또 투자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조합의 재산 분배 과정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또 조합에서의 운영 경비, 관리 보수, 성과 보수 등 이러한 내용들을 쭉 결성계획서에서 쓴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그 경력이라든가 이름, 또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 그 대표자에 관한 상황, 또 투자 심사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업무 내용들을 결성계획서에다가 이제 다 썼다고 볼 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 페이지 31페이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합 규약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그 회사법에 의해서 회사를 법인을 결성할 때 우리가 보통 정관을 만들죠. 그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출자하는 그 LP들과 GP들의 그 출자 세부 사항들, 출자하는 한자의 금액이라든가 총액, 또 출자하는 방법, 조합원 총회는 어떻게 결성할 건지,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재산의 관리하고 운영, 분배하는 과정, 회계 처리 및 청산과 해산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 규약 안에다가 또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갈 게 우리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개인투자조합 이름, 지금 생략된 거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실제 규약을 결성해 가지고 실제 규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재에도 있어요. 31페이지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교재를 구입하셔 가지고 차례대로 따라오시면은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장의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합은 유망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한다. 여기 보시면은 1조가 있는 거죠. 2조가 있는 거고, 조합의 명칭은 여기 이름을 좀 가렸지만 회사 그 개인투자조합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요. 사무소는 어디에 둔다, 이 주소를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규약이라든가 결성계획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개인투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개인투자조합이라고 쓰시면요, 여기에 쭉 첨부 파일이 4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개인투자조합 뭐 등록 안내, 또 개인투자조합의 발급 규정, 조합 등록 및 투자 확인서 발급 규정, 뭐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고 다운받는 양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는다. 옛날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기청이라고 그랬죠. 중소기업청. 이제 이 부서가 승격이 돼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이렇게 승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검색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시면 검색란에 개인투자조합이라고 쓰면 개인투자조합에 관련된 이러한 양식들이 쭉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의 성립 시기, 이 조합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조합 등록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로하는 내용들, 변하는 이런 이름이라든가 조합의 이름, 또 주소 같은 것만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만드는 조합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고치시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가 4조죠. 출자라 하면 뭐다. 이건 뭐 기계적인 거니까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1조 조항호목이라 그래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1조 이렇게 있어요. 뒤에 또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항이라 그럽니다. 그럼 제4조 1항, 제4조 몇 항.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는 그 목차들이 호라고 불러요. 조항호, 그 다음에 목. 계속 이렇게 뒤로 우리가 법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쭉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4조라 그러고요. 4조 다음에는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4조 용어의 정의 1항 출자라 함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쭉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합의 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결성,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5조 관계 법령의 준수, 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벤특법이라고 그러죠.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과 기타 관계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다 써놓으시면 돼요. 다운받는 서류 안에 전부 있습니다. 규약의 변경, 본규약은 총 출자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및 업무집행병의 발의에 의해서 특별교리로 변경할 수 있다. 규약의 변경, 예를 든 겁니다. 2분의 1이 아니고요. 여러분 3분의 2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만장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 아니면 3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형평과 사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규약의 변경에 관한 거는 이런 소송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요. 이런 그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소송이나 민사상, 형사상에 어떤 그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그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서류가 바로 이 규약입니다. 규약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조합의 헌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런 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좀 이런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또 조합원의 결의의 변경 내용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2분의 1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 책자에 있는 2분의 1도 좀 약한 편이에요. 지금은 LP,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GP 입장에서 보면 뭐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이해관계 입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눠지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회사법이나 상법상에 그 특별 결의 요건들이 그 3분의 2에 찬성을 하죠. 그게 발삼일 출삼이라고 그러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 또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어떤 결의가 이행이 된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특별 결의 같은 거예요. 지금 특별 결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 GP 업무집행조합을 할 GP는 꼭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은행이나 증권에 관련된 뭐 약관 읽듯이 슬슬 읽고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의 의미 또 이러한 그 역할 또 권리와 의무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요. 업무집행조합원을 운영할 GP 입장에서는 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확히 잘 아셔야 되고요. LP 입장에서도 내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규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별이 5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 내용이 이 개인투자조합의 어떤 그 투자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소송의 관할은 제2주에서 정한 주소지, 그러니까 개인투자조합 주소지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한다. 자, 제2장은 출자에 관한 건데요. 제6조 출자는 한 자는 100만 원으로 한다. 지금 그 교재 32페이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시에 출자금 총액은 금 1억 1,800만 원으로 정한다. 뭐 돈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특별 결의를 얻어 증액시킬 수 있다. 특별 결의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했죠. 2분의 1의 그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증액시킬 수 있다. 또 이건 업무집행조합원은 600만 원, 또 일반 LP들은 1억 1,200만 원의 출자금을 구성하고 있다. 출자 방법은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 신청서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출하고 출자금은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통장을 납입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규약서를 만들 때 그 입금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성계획서하고 규약은 먼저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중기부에다가 제출한 이후에 중기부로부터 결성계획에 관련된 이런 승인을 받은 승인 서류가 왔을 때 그걸 들고 사업자 등록을 낸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 이런 긴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결성계획서하고 또 이 규약을 만드는 페이퍼 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금융기관에 입금할 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인투자조합의 통장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자는 현금으로 한다. 출자 증서의 교부. 이건 법률적으로 꼭 출자 증서를 업무집행조합원인 GP가 이렇게 LP들에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출자를 이행한 조합원에 대해서 결성 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한 출자증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서의 번호 이러한 것들을 쭉 할 건데요. 뒤에 나가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실물 출자증서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교재 제가 좀 찾아볼까요? 교재 52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한번 52페이지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출자증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자증서를 좀 멋지게 만들려면 인쇄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거 여기 금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멋있게 증서번호, 이건 법률적으로 꼭 GP가 LP들 LP인 투자자들한테 꼭 제출해야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 이름 명의로 하셔야 돼요. 이런 직인 도장 만드는 것도요. 여러분들 요 도장 만드는데 굉장히 이 직인들 비쌉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장 파는 데 가서. 그런데 인터넷에 도장이라고 치고요. 보시면 이런 직인 만드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뭐 몇만 원씩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싸요. 여기선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멋지게 만드시면 됩니다. 인터넷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개인투자조합 이름, 출자금, 출자 자수, 해당 조합원의 출자 금액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 33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장까지 하고요. 제 3장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시작할 건데, 출자 증서의 교부에 아까도 보신 것 같죠? 조합원의 명칭, 출자 증서 번호, 또 조합의 출자 총액 및 출자 자수, 출자 금액 및 출자 자수 등, 그리고 이 출자 증서는 기명식으로 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자 증서를 주면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과 같이 담보를 할 수도 있고요,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 양도 법에 의하면 채권 양도를 금지하게 되면 양도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출자 증서를 갖고 채권에 관련돼서 또 이런 물건에 관련돼서 아니면 금융에 관해서 이러한 그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요, 이 출자 증서를 또 담보로 사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 투자조합 규약에 이러한 그 매매 양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양도하면 안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또 출자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채권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발행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발행을 해주지 않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문서를 분실했다. 집문서를 분실했다. 그러면 분실한 경우에 다시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이치예요. 자꾸 만들어주면 뭐 사기를 치려고 그랬을 때 나 저기 출자증서 등기부등본 말고요, 집문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계속 만들어주면 가짜 집문서가 남발될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증서들이 분실이 되거나 훼손되면은 재발행하지 않는데, 채권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공시채고 절차로 공시채고 신청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실권을 선언을 해줘야지만이 채권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채고 절차가 행해지면 안 되고요. 공시채고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그 권리를 신고해 가지고 이러한 그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고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이 분실, 도난, 멸실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 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 될 때 등기 등록을 말소하는 이러한 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채권 판결을 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채권 판결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채권 판결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그 증서를 다시 재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이 같이 좀 해야 됩니다. 공시채고라는 건요,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어떤 그 불분명한 상대방이 있어요. 뭐 주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리를 신고를 최고하기도 하고요. 공고하고 해서 대상 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실한 출자 증서를 그걸 대상 증권이라고 그러죠. 그 대상 증권을 무효 선고하는 공시채고가 있어요. 무효한다. 또 이러한 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분실, 도난, 멸실 이러한 게 됐을 때 발행을 하게 되지, 그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출자 증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통장에 관련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그 공부를 원하시면요, 여기 그 우리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캡. 여기에 그 밴드에서 검색하셔가지고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개인투자조합 1급, 2급 과정이 있습니다. 요번 그 돌아오는 11월 27일,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날 2급 양성 과정하고 2급 자격시험 과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날 3시 반부터 8시까지 하루에 다 끝내는 거고요. 회비는 9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홍범기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사무총장님한테 전화 주시면 문의하셔가지고 여기 2급 자격시험하고 양성가족 교육을 이수하시면요,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또 이 사모펀드와 같은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이 돼서 내가 우수한 벤처기업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 이러한 그 뜻이 있는 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018년도 개인투자조합 투자했을 때 그 소득공제에 관련된 내용들,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 요 강의실이에요. 여기 1층 강의실에서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날 있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는 010-4892-675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1급 과정도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1급이. 1급이 안 나와 있네요. 우리가 그 개인투자조합 1급 과정이 있어요. 12월에 있는데, 12월 7일하고 11월 8일 날, 우리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중에 D에 여러 가지 회사법과 상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결성 등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1급 양성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9월에 했고요. 9월에 1급 양성 과정을 했고 1급 자격 시험까지 같이 봅니다. 12월은 12월 7일하고 8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7일 여긴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12월 7일 금요일 날 1시 반부터 이렇게 그 공부하고요. 또 9월 15일이 아니고 12월 8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6시까지 한국개인투자조합 세미나실에 있습니다. 비용은 99만 원이고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 과정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이러한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또 업무집행조합원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실 거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하면서 우리가 업무집행조합원들이 그 빅스 시스템이라 해서 벤처투자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회인 가입해 가지고 등록하는 과정은 이 규약이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의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장 조홍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